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리액트 기초 내용에서 엑시오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오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미스 기반의 HTTP 클라이언트 패키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패치 API라고 하는 노드 쪽에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거를 사용할까 아니면은 엑시오스를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패치 API랑 비교를 해보는 간단한 장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패치 API 같은 경우에는 내장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패키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npm install axios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입력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엑시오스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브라우저를 여러 업체들에서 짜잘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한다는 게 참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지원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치 API 같은 경우에는 최신 브라우저들에서만 지원을 하고 옛날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브라우저에서만 지원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별도의 저희가 서드 파티 같은 것들을 또 지원을 받아서 저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XSRF 프로텍션, 그리고 CRSF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보안 관련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엑시오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패치 API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JSON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고, 패치 API에서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파이 같은 그런 키워드들을 작성을 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것들에 대한 타임아웃에 대한 설정들을 엑시오스에서는 다 기능들을 다 내장하고 있어서 간편하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패치 API에서는 그것들을 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능들을 또 추가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명백해집니다. 엑시오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자, 오른쪽에 X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 패치 API가 불가능하다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써요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서드 파티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덧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바에는 그런 시간들을 차라리 그냥 엑시오스 사용해갖고 단축을 시켜갖고 공수를 줄이자,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을 그냥 종결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트렌드를 오랜만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엑시오스랑 패치 API에 대한 구글 트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근 1년 데이터고요. 좀 더 오래전에 그런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중으로 봐주시면 돼요. 파란색이 엑시오스고 빨간색이 패치 API에 대한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좀 더 리액트에 국한시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리액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검색을 해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크게 차이가 나죠. 사실 대략적으로 패치 API 같은 경우에는 25 언더의 수치들을 갖고 있고,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편차가 크긴 하지만 100 가까이 가는 수치들부터, 그리고 적어도 60 이상의 수치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든 이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엑시오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고 패치 API보다는 엑시오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레퍼런스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검색량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볼 거잖아요. 그때 더 검색량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량이 더 많아질 거니까 우리가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엑시오스를 알아보게 되었는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설치 방법부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오스를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아래와 같은 커맨드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얀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얀 add 엑시오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커맨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얀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npm install axios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xios의 기본적인 코드는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axios.get 뭐 이런 식으로 우선 시작을 하게 됩니다. get 대신 post, put, delete, patch 뭐 이런 것들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HTTP 메소드를 사용할 거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스트링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디로 요청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URL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저쪽으로 이제 어떤 값들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 예제 코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여기 안에서는 지금 get에 대한 예제잖아요. 근데 저 뒤에다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옵션 값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get이나 delet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 값들을 넘겨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값들을 넘겨줘야 될 거잖아요. 뭐 pass variable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넘겨주는 거는 그냥 뭐 URL 안에다가 넘겨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query string 같은 값들, 그런 것들은 또 뒤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post, put, patch 같은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수정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담아줘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값들을 저 get이라고 되어 있는 저 메소드 안쪽, 이제 post나 put이 되겠죠. 그런 메소드 안쪽에다가 우리가 아규먼트로 넘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선 리퀘스트가 한번 날아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axios라고 하는 이 기능 자체가 앞에서도 소개에서도 보셨다시피 프로미스 기반의 HTTP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자체는 den과 같은 저런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의 코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en 이렇게 입력을 해서 우선 성공적으로 우리가 응답값을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코드들을 기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den 한 다음에 화살표 함수가 안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저기서 받고 있는 저 리스폰스에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 받은 응답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리스폰스를 우리가 뭐 구조분해를 한다든가 뭐 해서 어떤 코드인지 뭐 그런 것들을 까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기 console.log라고 되어 있는 저 중괄호 안쪽에 저 스테이트먼트 문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뭐 콘솔로 그냥 로그만 출력하게끔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데, 저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코드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API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den저를 사용하지 않고요. 캐치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폰스 대신 에러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저 에러문도 우리가 뭐 이것저것 까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스펙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지금은 콘솔 에러로 해갖고 에러를 출력하게끔 코드 한 줄로만 되어 있지만, 저기서 저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처리문을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en과 catch 뭐 어떤 것들이 실행됐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이것들 상관없이 종결문으로 어떤 것들을 마무리할 건지, 어떤 마무리 코드를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finally 문 쪽에다가 코드를 또 작성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우선 axios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 문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axios에서 get, post, put, delete 같은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게끔 만든 코드 문법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axios를 우리가 매번 코드를 가져와서 axios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저 코드가 여러 군데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axios라고 하는 객체를 끌어다가 임포트 문에 axios가 다 박히겠죠. 그렇게 사용하면은 매번 뭔가 세팅을 다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서 axios를 한번 감싸주는 래핑해서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axios create 같은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이 또 실습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거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xios.create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아마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은 기본적인 문법을 보셨지만 await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코드 문이에요. 그래서 await이라고 하는 거를 axios get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기본 문법 앞쪽에다 붙여주시면은 저런 식으로 리스폰스를 받은 다음에 뒤쪽에다가 코드로 뭐 리스폰스 좀 데이터 해갖고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용 방법을 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자체는 패치 API를 보셨을 때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비슷하냐?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했던 패치 API에서 제공해 주지 않았던 이 기능들, 그것들은 우리가 실습 영상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기능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더 실습 영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곳에서는 계속 겟만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포스트를 해볼 일이 별로 없긴 한데, 나중에 포스트를 하게 되면은 직렬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이 여기서 리스폰스 받고서 여기서 리스폰스 좀 데이터 해갖고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앞에서는 뭐 then, catch, finally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try catch로 감싸가지고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또 다른 방식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엑시오스라는 걸 사용하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크레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엑시오스를 사용하는 구간이 있다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랩핑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엑시오스를 여러 페이지에서 나눠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작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모든 페이지에서 그 코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공통 코드를 인터셉터라고 하는 기능을 구현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갖고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API에 요청을 보내기 전 또는 응답을 받은 후, 그때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JSON placeholder request라고 보고 있는 저게 사실 엑시오스입니다. 저 엑시오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랩핑한 객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여기 그러면 엑시오스가 되는 거죠. exos.interceptor.request.use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괄호를 씌운 다음에 저기서 config 뭐 이렇게 하고 화살표 함수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화살표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셉터를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request라고 들어갔는데 여기를 response로 바꿔주게 되면은 응답을 받은 후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 request면은 요청 전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들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request에 대한 예제 코드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콘솔 로그 해갖고 호출 전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제 코드로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라서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헤더에다가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 된다, 우리가 뭐 인증 인가 같은 걸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헤더에다가 어떤 토큰을 넣어줘야 돼. 만약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config header 하고서 authorization 하고서 이걸 local storage, 아직 우리 배우지 않은 거예요. local storage에서 이런 access 토큰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 갖고 넣어줘 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 헤더에다가 저런 값들을 담아 가지고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각각 원래 같았으면은 이 엑시오스라고 하는 것들을 각 페이지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구현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모든 곳에서 이 헤더에 대한 설정들을 해줘야 됐지만 이 엑시오스에 대한 거를 한번 랩핑 해갖고 인터셉터를 한번 구현해주게 되면은 그 페이지마다 이 랩핑된 객체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은 이 코드는 한 번만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은 딴 데서는 구현해주지 않아도 돼서 코드 재사용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셉터라는 걸 구현해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도 실습 때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시오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습 코드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